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김혜영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 보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우호적이었더라면 즐거운 주말 보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데요.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다음 주 시장에 관한 대비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FOMC라는 시장의 변곡점이 되어줄 만한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시장에 관한 전략 미리 챙기셔야 할 텐데요.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과 알짜배기 종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됐습니다. 이 가운데 제1기획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어닝 쇼크에 하한가 도달했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 분통에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죠. 어떤 분들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급등 가능한 저평가 종목을 발굴해주는 분이시죠. 박종현 멘토님 오늘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15년간의 경험으로 성공 투자 비법을 공개합니다. 최명성 전문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은 박종현 멘토님과 최명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 분석부터 들어봐야 할 텐데요. 제1기획이 오늘 하한가 같다는 소식, 아무래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박종현 멘토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요새 뭐만 샀다 하면은 지뢰밭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많은 투자자님들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 하지만 좀 더 용기를 가지시고 조금 버티신다면은 괜찮은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먼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세는 약간 좀 대형주가 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서부터 현대차서부터 계속 줄곧 하락을 하다가 지금 이제 어닝 시즌 이렇게 나오면서 최근 그런 종목들, 발표하는 종목들마다 실적 예상치 하에 이런 뉴스와 함께 대부분 하한가 또는 10% 급락 이렇게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재밌는 사실은 좀 이따 이슈 점검 시간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내수주 쪽으로 그런 이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이 보통 약세장에서 보통 잘 나타나는 시장인데요. 예전에도 이런 시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호랑이가 없을 때 그런 강아지가 날뛴다고, 지금 장세가 딱 그런 장세인데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주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주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주, 수출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섹터들만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약간 조금 변환 포인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 전반적으로 해서 그런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금 파는 모습,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왔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시장에 그 변곡이 생기는 부분이냐,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좀 이릅니다. 왜냐면은요, 코스피가 종목별로 많이 빠졌습니다. 대략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보통 한 30% 이상 이렇게 빠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투자자들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하지만 주식이 진바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버티는 그 과정, 그거를 끝까지 밀어내야지만, 그리고 그 물량을 올리려는 그 누군가가 받아내야지만 거의 진바닥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완전 좀 바닥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되게 이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내수주에 올라타야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개인들이 또 같이 올라타면은 또 거기다가 또 기관이 물량들을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관망을 하시고요. 주식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고자 하는 분이라면요, 쉴 때는 좀 쉴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굳이 무리하게 어려운 장에서 굳이 수익을 낼 필요는 없고요. 예. 그래서 당분간 좀 그냥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문제는요, 이미 좀 매수해서 어느 정도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답답하실 텐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대응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님께도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봐야겠죠? 네, 오늘 아침에 한 15포인트 상승했다가, 장중에 1914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25포인트가 밀리면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해서 상당히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좀 금요일은 지수도 좀 높고, 우량주라든가 코스닥도 좀 올라가면서 우리 시청자들이 좀 주말을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오늘 좀 내려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종가에 보니까 다행히 이제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좀 우리나라 정부가 좀 우리나라 좋은 주식,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좋은 종목을 강력히 좀 매수 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런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종가에 좀 이제 1925포인트로 이제 올라왔는데 너무나 다행이고요. 지금
지금 개인들이 좀 긴장을 많이 합니다. 요즘 보면 뭐 LG화학이 2, 3일 전에 하한가 한번 나왔고요. 오늘 제일기획 또 현대차가 한 2주 전에 또 그렇게 한번 급락해서 많이 불안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한 달 내내 매도를 하다가 오늘 장중에 또 거래소 3,567억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쪽에서도 한 3,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투신이라든가 그한 연기금도 좀 많이 팔았죠. 그래서 저도 참 좀 얄미웠는데 오늘 연기금이 한 729억이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찍었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가 보양은 우리나라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주가를 우리나라 정부가 신경을 안 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가 대한민국 주가 절대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이익이 있으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보면 저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세계 1위인 기업이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또 뭐 LG 관련주라든가 또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주식을 기관이나 연기금 또 투신 쪽에서 많이 사고요. 우리 개인들도 많이 사시는데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지수도 받쳐주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되고 또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우리나라 그 서민이라든가 중산층 또 부유층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닌데 세계적인 석학이나 교수 또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말 하죠. 그 나라의 주가가 그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척도에 다는데 그 나라의 주가가 높으면서 또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야 그 나라가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항상 부탁드리지만 우리나라 뭐 기관이나 투신, 연기금 또 정부 정책이 친신화적인 그런 이제 주가 정책을 펼쳐서요. 미국, 일본이 2년 만에 6,000포인트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애플이라는 그 종목이 300% 이상 수익이 났죠. 그래서 애플이라는 주식 많이 샀어요, 미국 국민들. 또 일본은 모든 증권주가 약 3배, 300% 이상 수익이 나서 그로 해서 많이 그 시민들이 주식 투자하는 시민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뭐 집도 사고 자가용도 사고 여행도 가고 뭐 의류도 사고 외식도 많이 하고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빨리 그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요즘 보면 최경환 부총리께서 많이 그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말과 행동이 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는 뭐 2,500포인트, 3,000포인트 주가를 부양시키겠다 하는데 좀 행동으로도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보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바닥은 찍었다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좋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좀 좋은 시장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슈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선정됐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다시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차까지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내놓자 다른 대형주들의 급락세 또한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제일기획은 하한가를 치며 급락세를 주도했고 여기에 삼성전자는 광고 집행 부진 여파로 각 증권가들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는 등 최근 대형주들의 급락은 심심찮게 이어졌습니다. 실적 악화에 따른 충격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주도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박스권 장세가 다시 이어질 경우 대형주나 소형주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중형주가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대형주의 실적 부진에 이어 중소형주의 널뛰기, 과연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을 대안은 없는 걸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적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실적 부진으로 급락 흐름을 면치 못하는 종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 제일기획, 현대차까지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이 밀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중소형주로 투자 대안전 어떨지 오늘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멘토님부터 오늘 주제에 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예, 지금 이제 뭐 현대차나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오늘은 뭐 제일기획, 뭐 삼성정밀화학 실적 발표가 나올 때쯤 되거나 아니면은 나오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부분이 포착이 됐는데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9월 달서부터 이제 뭐 현대차나 아니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다 누구나 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지만 그걸로 인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을 빠뜨리는 거는 현대차,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현대차, 삼성전자가 오히려 주가 방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대형주들을 순서적으로 지금 빼고 있는 사실, 이거에 잠깐 포인트를 좀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장의 하락을 할 때는 장이 초반에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장이 초반에 하락을 할 때는 순차적으로 종목들을 올리거나 순차적으로 종목들을 내립니다. 이런 건 이제 순환 매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보시면은요, 그 종목별 비교 차트입니다. 종목별 비교 차트인데, 보면은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LG화학, 그 다음에 뭐 LGU 플러스 제일기획 현대차, 요새 좀 약간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을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9월서부터 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2100까지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1900까지 다이렉트로 밀었죠. 그래서 뭐 한 2000까지 무너질 때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 다음에 그런 시가총액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지수를 뺏는가 반면에 지금에 와서는, 되게 웃긴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10월 17일 같은 경우는 뭐 단통법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이때 왜 이런 이슈가 나와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좀 약간 의도성이 있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10월 17일 날 KT나 그 다음에 LG나 SK로 잠깐 이렇게 시장을 뺐고요. 그 다음에 21일에는 뭐 LG화학이나 그 밖에 경기 민감주로 종목을 뺐었고요. 그 다음에 22일, 23일에서도 화학주, 중공업주, 그 다음에 은행주, 이걸로 해가지고 지수를 올릴 걸 또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또 오늘 제일기획하고 삼성정밀화학, 그 밖에 등등으로. 하지만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현대차나 아니면은 그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로 다시 조금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지금 지수를 버티고 있는 건데요. 이게 순차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다 밀리고 나서는 한 번에 큰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를 좀 염두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준비한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경기 민감주 섹터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중공업하고 그 다음에 그 화학 섹터입니다. 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중공업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한테 많이 밀려가지고 적자 지속된 지가 벌써 1분기, 2분기, 거의 3분기째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그런 지금 대형주들 오늘 보시면은 뭐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일기획도 아마 월요일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9월달 대비해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 빠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는데요. 보시면 경기 민감주 섹터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30% 정도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데 만약에 지수가 지금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이런 경기 민감주 섹터가 다시 반등을 하겠지만은 적자난 종목들은 절대로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시장에 좋은 종목들 많은데 뭐하러 적자난 그런 섹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이런 섹터는 좀 쳐다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다음에 준비한 그 도표를 잠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준비한 표는 지금 기관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삼위각기, 휴원수, 녹십자, CJ 제당 뭐 이런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식품, 그 다음에 제약,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섹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은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이렇게 주춤거릴 때 보통 기관이 그거를 종목별로 이렇게 사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게 지금 이쪽 섹터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대부분 위에서 다 꺾였습니다. 살짝. 예,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멘토님 중에서도 약간 내수주 위주로 포트를 꾸민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좀 밀렸습니다. 이건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좋은 시그널로 해석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순차적으로 빼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미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같이 별로 이렇게 어정쩡한 시장에서 수익 좀 내겠다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확실하게 툼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공략 들어가신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국내 간판 기업들이 그야말로 이 실적이란 부분에 발목이 매여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우려감이 강한 상황인데요. 대형주 섹터 전반적으로 좀 피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슈가 이제 제일기획이라든가 현대차 또 LG 화학이죠. 화학이 큰 뭐 한 일주일 만에 거의 뭐 3일에 일주일 만에 3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락인데 오늘 제일기획은 뭐 하한가가 나오는데 제일기획은 그 삼성그룹 관련주 아닙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도표를 보시면 제가 도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일기획 보면 지금 오늘 하한가에 128만 주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5년 동안 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지만 이렇게 좋은 기업이 하한가에 급락하면서 128만 주 쌓이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몇 번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좀 안타깝고, 보면은 이제, 제가 사실 그 사무실 속초에 있습니다, 속초. 근데 이제, 금요일날 이제 방송 때문에 버스를 타고 서너 시간 올라오는데, 우등이에요, 우등. 그래서 이제 올라올 때 편히 자고 오는데, 오늘은 너무 억울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거리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고 아주 부릅뜨고 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 불안할 것 같아요. 현대차 30% 하락했지, LG화가 30% 하락했지, 뭐, 오늘 또, 제일기획 뭐 하한가에 쌓였지 아주 좀 마음이 편치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그 가슴이 아프고 편치 못한데요. 이걸 내가 자세히 오늘 공부를 좀 해와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관들 또 이렇게 뭡니까 외국인 좀 언론 플레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도표 보시면 제일기획 한번 보십시오. 오늘 기관에서 76만 1000주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6만 9천주, 투신이 44만 5천주 팔았고요. 연기금이 8만 5천주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만 71만 7천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에서 판 걸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오늘 심지어 외국인도 샀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 이렇게 팔았는데 내 어이가 없는 게 오늘 그 공시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공시를 보니까 온통 제일기획 보십시오. 제일기획 여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제일기획 어제입니다. 어제 광고에 어제 공시에 뭐라 해야 되냐면 중국에서 최대 광고주에서 올해 광고회사 제일기획 선정했는데 무려 그 중국에서 금메달이 금상 8개, 은상 5개, 동상을 하나 타서요. 싹쓸이, 상이라 상은 싹쓸이 했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기획이 광고 대상, 전 세계 그 기업들이 와서 광고 대상을 받았는데 그럼 이런 공시를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 개인들은 제일기획 좋구나. 잘 나가는구나. 중국에서 잘 나가면서 더 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아까 보시다시피 기관이 제일 먼저 배신을 때렸어요. 이렇게 어제는 좋다고 해놓고 오늘은 76만 주, 금융투자, 투신이 제일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개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만약 월요일 하한가나 나오면 30% 하락인데, 미수나 신용, 스타학론 쓴 사람 다 깡통입니다.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전문가지만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렇게 뭐 31% 제일기획이 이제 뭡니까 매출이 줄었다, 순이익이 줄었다 했는데 잘 몰라요. 혹시 박정현 리터님 뭐 잘 나가는 자문사 있고 요즘 잘 나간다고 들었는데 제일기획이 오늘 보면 뭐 31% 영업 실적이 이렇게 하락했다 나오는데 혹시 오늘 나왔는데 혹시 어제나 오늘 알고 계셨나요? 전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 그럼 오늘 뭐 기관이나 투신에서 이렇게 많이 파는데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잘 나가는 자문사 직원도 모릅니다. 우리 앵커님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정말 잘 나가는데 우리 미스코리아 출신 알고 계십니까? 저 전혀 몰랐죠, 저도. 그러니까 어제 사실 이렇게 실적이 나빠도 이렇게 좋은 종목이 하한가까지 갈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15년 역사 주식 투자를 했고요. 정말 방송 뭐에서 인기 시청률 1위입니다. 제가 어디 가도 1위인데 저도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저희 전문가들도 어제까지 실적이 이렇게 뭐 31% 하락인지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완전 정말 어떻게 보면 악랄한 언론 플레이예요. 어제까지는 최고로 좋다 해놓고 오늘은 뭐 실적이 31% 뭐 순이익 줄었다면서 하한가를 기관, 투신, 연기금에서 때려버리죠. 자, LG화학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LG화학. 제가 참 어이가 없어요. LG화학이 도표 좀 보십시오. 도표 보면 기관이 요 일주일 내내 팔았고요. 금융투자, 보험, 은행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LG화학 뭐 실적 좋다, 뭐 잘 나간다, 화학주 좋다 해놓고 뒤에 뒤통수를 이렇게 다 때립니다. 이거 때리죠. 그래서 이런 악재 언론 플레이를 기관이나 뭐 투신 쪽에서 하면 안 됩니다. 또 이제 뭐 애널들이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30%가 빠졌는데 이 기관 투신이 앞장서서 이렇게 과하게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단지 이제 현대차가 하나 좀 마음에 드는데 현대차는 솔직히 이제 도표 보시면 한 25% 빠졌는데요. 삼성 한국전력 부지를 이제 10조 550억에 이제 매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 저 현대차 그 회장님, 정몽구 회장님 있죠. 참 멋진 분이에요. 이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현대차 부지는 3조 5천억이면 산다. 3조 5천억이면 사는데 내가 7조를 정부에 냈다. 우리 한국에 냈다. 그래서 나는 아깝지 않다. 했는데 이렇게 25%가 빠지니까 오늘 뭐라 했습니까? 어제 내가 배당을 더 주겠다 했습니다. 분명히 배당을 한번 더 주겠다 해서 배당 때문에 어제 현대차가 6% 상승했어요. 말이 그랬지 이런 우량주가 6% 상승했으면 중소형주 코스닥은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처럼 이렇게 배당을 준다든지 해서 주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 않겠습니다. LG화학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제일계획 회장님도 월요일 배당 준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회사 방어는 자기 회사 주가는 자기 회사 회장이나 사장들이 방어를 해줘야지 뭐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기금, 기금, 투신 국민 가지고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슈는 뭐 별다른 없고요. 현재 뭐 우량주가 좀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중소형주로 가했죠. 우량주가 안 좋으니까 뭐 바이오주라든가 제약주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서울경제TV 전문가들이 튀는 정보 많이 주죠. 그걸로 하시되 제발 부탁인데 우량주 이건 하나의 쇼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실적 좋고요.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은 좀 어느 정도 제일기획이라든가 LG화학도 꼬리 달고 올라올 거라 생각하는데 신규주는 신규 투자하신 분들은 사지는 마시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 제일기획이 오늘 한가 나왔는데 바로 23,000원짜리가 18,000원 뭐 벌써 25%가 떨어지는데 바로 25% 가지는 못합니다. 단 어느 정도 2만 원 왔다가 내려갔다가 2만 1,000원 왔다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 절반 정도 팔았다 다시 매수했다 그렇게 해서 손실난 부분을 좀 잘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답답함이 조금은 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박종윤 멘토님께서는 현재 대형주 이런 섹터들 갖고 계시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끊어야 할 때는 확실하게 끊어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주변에 이제 그럼 이제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형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주가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언론 플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밖에 무슨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했을 때는 오히려 대형주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오히려 손실 금액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전에는 뭐 건설주 뭐 파동, 뭐 1980년 건설주 파동, 그 다음에 뭐 2000년도 때는 뭐 중공업,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섹터별로 이렇게 뭐 블루칩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올라왔었던 그 기업 경험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우량주들조차도 그때 순간이었습니다. 기껏 가봐야 3년, 4년이고요. 그 이후에는 그런 주도주들이 무너지면서 보통 긴 시간의 기간 조정을 겪게 되는데 지금 약간 그런 시간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반등 나오면 이렇게 파는 게 정석이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려서 뺄 때는 이게 다 빠진 게 아닙니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돌려서 뺀 이후에 한 번에 전체적인 그런 투매를 일으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통 시장을 들어올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번에 꼭 그렇게 진행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은 이번에는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아니지만은 과거 경험상 그리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랬었던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금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손실을 보셨으면은 그냥 끊어내시고 그다음 좀 잠깐 여유를 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다시 한번 해야겠는데요. 우리 박종윤 멘토님 참 젊으신 분인데 아주 애리하게 잘 하시는데 저는 이제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 뭐 급등주 있다, 우량주 좋다 해서 요즘 뭐 방송에서 많이 떠드는데 이럴 때는 미수라든가 신용 또 스타로니 요즘 4배까지 줘요. 그래서 1억 있으면 4억까지 빌려주는데 그거 썼다가는 한 방에 가는 겁니다. 한 방에.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당분간은 저희 그 서울경제TV 전문가들이 와서 시장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껏 질러도 좋습니다. 그럴 때까지는 미수라든가 신용 또 스탁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중지하시고 이럴 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이슈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배틀 이슈 주제는요.
쌀쌀매는 대형주도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외로 실적과 관련돼서 중소형주들의 흐름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박종영 멘토께서는 끊어낼 때는 확실하게 라는 멘트 주셨고요. 최명성 전문가님께서는 국내 간판 기업들이 하락하고 있다. 적극적인 방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 챙겨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영 멘토의 포트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금양과 한국사이버결제 두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 수정해 주셨는데요. 금양 종목 오늘장 중 이절가 터치하며 5.4% 차익 실현 성공했고요. 한국사이버결제는 오늘장 중 손절가 터치하며 2.7% 손실권으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다음 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명성 전문가의 포트 확인합니다. 어제 한국전력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장 시초가에 6%의 손실 보시면서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반면 YN텍 종목 역시 시세 탄력 부진으로 월요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먼저 이관웅 멘토가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원이 25.9% 기록하고 있고요. 브레인 전문가의 로만손이 오늘장 7.5% 높은 상승률 기록하며 23.9%로 단숨에 3위에 등극한 모습입니다. 4위와 5위는 여전히 정재훈 멘토에 차지내어 바이넥스가 17.5%, 반전산업이 16.3%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투맨쇼 시즌2의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역시나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58.8%로 1위 자리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1위에는 조민규 멘토가 66.5%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재훈 멘토가 41.1%, 3위는 브레인 전문가가 31.9%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전문가님은 새롭게 상위권에 등극해 있는 모습이네요. 포트에 담긴 종목들 수익률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종목 AS 해봐야 할 텐데요. 먼저 박종현 멘토님부터 포트에 담긴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예, 지금 오늘 금양하고 그다음에 한국사이버결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장중 손절가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서 금양 같은 경우는 한 5%, 6% 그 사이에서 수익 실현이 됐고요. 네. 한국사이버결제는 한 2.8% 정도 이렇게 손절이 났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 간단하게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저점에 들어갔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고서 이렇게 종목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일단 월봉상 봐도 이렇게 약간 쌍바닥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진입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시장만 좋다고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봉상파 차트를 보더라도 약간 의도성이 충분히 개입된 종목이다 이렇게 조금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일봉상으로는 지금 눌렸습니다. 눌렸지만은 분명히 한번 또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하지만 일단 그 손절가 이런 걸 다 정해드렸기 때문에 이탈을 했으면은 이 선에서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양 말고 이제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런 이제 기관의 이제 그 수급을 보고서 진입을 해가지고 단기 고점을 한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입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의 수급이 좀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 관찰이 돼가지고 손절가를 조금 루즈하게 잡았다가 이번 좀 타이트하게 올리면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기관들이 달라붙는 개인들한테 때리면은 이런 종목들도 좀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손절가를 위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장중에 2.87% 이렇게 손절이 났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이렇게 처리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그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포트를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님과도 AS 나눠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한 2주 만에 누적 수익률 1위 차지하셨었는데 네. 요새 조금 주춤하세요. 아,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제가 이것도 주식을 오래 하면서도 느낀 건데,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제가 그 2주 만에, 누적 수익률 52%로 바로 1위를 했죠. 근데 이제 또 운이 없는 게 뭐냐면, 그때 그 토요일 일요일 끼었는데, 에볼라주에서 제일바이오 8월 해가지고, 바로 52%가 나왔는데, 그때 토요일 일요일 끼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1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끼고, 월요일 날 오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비상사태 뭐 선포하고 했는데 잘 나가다가 월요일 오후에 저기 좀 나이지리아 거기 아프리카에서 어느 정도 에볼라가 어느 정도 진정했다 그런 바람에 한가를 갔는데 그 이틀만 갔으면 100%가 넘습니다. 수익률이 한 120% 정도 나왔겠네요. 110% 정도 나와서 뭐 2주 만에 110% 나왔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운이 없었어요. 운이 없었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도 트윈다운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지금부터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AS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도표를 보면서 AS를 했는데 한국전력을 제가 추천했죠. 근데 요즘 우량주 보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고 좋은 주식이 한국전력인데 이 주식 좋습니다. 한국전력이 현대차에 그 삼성부지 10조 550억에도 매도했고 또 겨울철이니까 이제 전기도 많이 쓰시죠. 그리고 지금 1년 반 만에 3번 연속 전기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전망은 계속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좀 너무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지금 막상막하 지금 수익률 되니까 저도 좀 빠른 종목을 드려야 되거든요. 상승률이 빠른 종목을. 그래서 회사는 좋은데 일단은 제가 좀 일단 매도를 하고요. 그 관련주로 대성창투를 제가 어제 이제 제가 문자로 아마 드렸는데 대성창투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이 그 대성창투가 CJ ENM 또 CGV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이 앞에 보시면 8월 초에 1,200원짜리가 무려 2,600원. 뭐 일주일 만에 더블이 간 주식인데요. 자, 이 주식이 뭐냐면은 영화 명랑 아시죠? 이순신 장군 나와서 뭐 우리나라 뭐 완전 상영가 다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역대 사상 1,700만 명 기록했는데 이 대성창투가 이번에 CJ ENM가에서 중국에 수출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CJ ENM 영화관 300개 벌써 이제 곧 영화를 출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 출시되면요. 중국인 숫자가 13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700만 명이 봤는데 뭐 어영부영 5천만 명 이런 것만 봐도 CGV라든가 뭐 CJ ENM 또는 대성창투가 얼마만 파급 효과가 나올 것인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언제 이제 출시될지 아직 이렇게 영화가 거기서 이제 개봉될지는 모르는데 날짜는 아직 안 나오는데 현재 여기서 바닥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절가는 1,200원 드렸는데요. 1,200원을 깨지 않으면 일단 들고 가시면 향후 중국에서 영화 명랑을 출시할 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YN텍을 제가 손절하는데 이 주식도 매수하신 분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뭐 레미콘 사업부, 폐기물 소각 사업도 골프장까지 하고 회사 좋아요. 실적 좋고 튼튼하고 좋은데 너무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요즘 뭐 우량주도 안 좋고 뭐 코스닥도 좀 약한데 실적은 좋은데 상승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매도를 드리지만 들고 계신 분은 이 주식이 현재 그 YN텍이 3,200원을 깨지 않으면 그냥 계속 들고 가시고요. 보다 빠른 수익률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종목을 YN텍을 매도했으니까 매도 의견을 줬으니까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갖고 계셨던 종목 AS에 맞습니다. 이어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이죠. 어떤 히든카드를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먼저 우리 박종영 멘토님께서는 제2콘텐츠를 갖고 오셨습니다.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메가박스 다각도 인수 검토 소식에 수혜를 좀 받고 있고요. 안정적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스마트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카드 제조 연구 개발비가 증가하고 있고 자회사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셨는데요. 어떤 메리트들이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종영 멘토님이 오늘 갖고 오신 종목 제2콘텐츠리 오늘 장중에 메가박스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한 12%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포인트들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가박스 관련해가지고 장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한 12% 정도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을 맞고서 약간 조금 이제 시가 대비해가지고 하락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미디어 사업 쪽에 있습니다. 미디어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죄익주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불황이거나 이럴 때 보통 이제 내수주들도 움직이지만은 그 미디어나 아니면은 뭐 카지노, 그 다음에 게임주 이런 섹터들로 움직입니다. 이유인즉슨 노는 인구가 많아지거나 할 게 없어지면은 집에서 하는 게 게임 아니면은 뭐 그런 카지노 아니면은 그런 TV 시청 이런 거 이렇게 그 연관돼 가지고 이런 테마들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가 있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하나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미디어 사업입니다.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군이 이제 4개가 있고요. 뭐 출판, 그 다음에 뭐 영화,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박스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한 3일 전, 4일 전에는 JTBC 관련해가지고 성장 기대감, 케이블 TV죠. 이제 마녀사냥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블 방송인데 거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종합 이렇게 미디어 센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성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요 주주 현황입니다. 보통의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그 구성원이 누가 있느냐 이걸 보는데요. 1대 주주가 중앙일보사고요. 그 다음에 2대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영자산이고요. 네 번째가 키움증권입니다. 거의 뭐 펀드 아니면은 증권사 아니면은 어떤 큰 그 기업체에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4,000원짜리, 3,000원짜리가 이렇게 뭐 국민연금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중앙일보 이렇게 그런 큰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서라도 실적이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몇백억 아니면 몇천억 이렇게 적자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준비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요. 예, 안정적인 매출입니다. 뭐 지금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영업이익은 좀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이 광고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시장이 침체가 되면은 광고를 보통 기업에서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조금 안 좋지만 이런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점진적인 그 매출액 증가 더불어 그리고 영업이익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드리고요. 제이 콘텐트리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3,800원대 부근대에서 일단 어떤 그 매집 형태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그 이제 JTBC 뭐 성장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메가박스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불면서 단숨에 3,400원에서 4,2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개인들이 한 4,000원에서 4,200원대 붙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650원 라인대가 좀 적정선으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종목을 높여가지고 따라 붙으실 필요는 없고요. 기다렸다가 충분히 여유 있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낮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통 방송을 보시고 나서 이 종목 확 가겠지 해가지고 성급하게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이걸 보통 낮춰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월봉 차트를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월봉 차트를 보면은 지지선이 확실합니다. 지금 뭐 2,000원대부터 4,000원대까지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3,300원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300원 라인대가 크게 거래량 실리면서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더 그 중장기적인 월봉선을 바꿔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상 전문가님 종목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앞서서 AS 해주실 때 상승폭이 조금 더뎌서 매도하셨던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오늘 갖고 오신 이 종목은 기분 좋은 수익률이 좀 빠르게 날 수 있을까요? 빠르게 날 수 있죠. 제가
뭐 우리 뭐 방송 PD님이라든가 많은 직원분들 알지만 제 그 필명이 뭡니까? 종목 쪽집기 아닙니까? 딱 찍으면 10개 중에 8개는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런 실력이 있는데 방송하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코스닥은 잘 못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우량주 위주로만 안전하게 하는데 또 날아가는 종목 찍을 때는 바로바로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제 시청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이오스마트인데요.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 뭐 요즘 현대의 필수죠. 신용카드를 제조해서 그걸 이제 판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달하고 그런 회사인데 요즘 보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카드 공화국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보통 일반인들 신용카드 한 5장 있죠. 또 버스카드 있죠. 지하철 카드 있죠. 또 저희 꼬마가 초등학생인데 벌써 카드가 이런 카드가 5장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무슨 카드가 그렇게 많이 했더니 학생증 있죠. 뭐 학교 도서관 카드 있죠. 또 뭡니까 동네 도서관 카드 있죠. 뭐 카드인데 요즘은 그 IC 카드 해가지고 그걸 대야만 문이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리고 그 카드가 있는 사람 지문 인식이라든가 IC 카드가 칩이 내장되어 있는 사람만 열리는데 그게 참 편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참 대세가 아닌가. 왜냐면 요즘 놀고 있는 사람 한번 지갑 한번 보십시오. 지갑 엄청 두꺼운데 보면 카드가 10장에서 20장씩 다 있습니다. 뭐 저도 카드가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지갑을 넣고 다니고 현금만 들고 다닐 때도 있는데 참 힘들다. 하지만 이제 회사 비전은 확실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카드, 그런 이제 스마트 카드라든가 신용카드를 제조, 연구, 이제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R&D, 그러니까 연구하는 비용을 계속 증가하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고요. 요즘 잘 아시다시피 뭐 카드 발급이 증가 추세로 앞으로 향후 전망도 양호하고 중국에도 또 현재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제표 봐드릴게요. 재무제표 봐드리면 현재 그 3년 연속 요즘 시장은 어렵지만 3년 전에 337억이 현재 3억 매출이네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괜찮고요. 유보율이 한 641% 됩니다. 그래서 회사로서는 상당히 무난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 보시면 흔히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나올 때 좀 이제 찍고 날아가는 상승하는 추세가 많은데 오늘 그 자리가 아닌가. 특히 이제 거래량이 평상시 한 10만 주, 20만 주인데 오늘 186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향후 전망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 종목에 관해서? 예, 바이오스마트 차트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보는데요. 네.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무슨 이제 테마, 요새 뭐 최근 여기 보니까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그 화장품의 그 매출이 한 25%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네. 뭐 이제 최근 트렌드가 또 화장품 쪽도 지금 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많이 있어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약간 주주 현황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지 않나요? 주주 구성이. 네. 대주주가 박혜린 씨로 돼 있는데 외 3인이 총 해가지고 12%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 네. 총 합쳐서 박혜린하고 한국증권금융, 그 다음에 뭐 바이오스마트 해봐야 18%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거의 80%, 90%를 거의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데 네.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 신문에 크게 나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안 가져와서 죄송한데요. 이제 대주 지분이 12.58%인데 나머지는 이제 한국증권금융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금융회사에서 쥐고 있는데 이 박혜린 씨가 어떤 여성분이냐면 많은 한 6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분이 좀 인간답습니다. 뭐냐면 그 좋은 회사 지분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 사원들한테 많이 좀 베풀었거든요. 근데 박혜린 씨가 우리나라 그 백인 중에 여성을 대표하는 백인 중에도 나오는데 상당히 그 회사 기업을 자기 독단 체제로 그러니까 주식도 많이 갖고 뭐 독재 체제가 아니고 회사 그 종업원들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주식을 회사 종업원들한테 좀 많이 나눠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회사가 재무제표는 양호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바이오스마트라든가 박혜린 씨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현금 흐름도 현금 보유율이 상당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만 적을 뿐이지 회사로서 재무제표라든가 현금 유동성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요. 전문가님께서는 박종영 멘토님께서 오늘 갖고 오셨던 제일 콘텐츠리 네. 궁금하거나 걱정되거나 이런 부분 없으세요?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상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오늘 보면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 도표 좀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오늘 날짜 보시면 엄청난 거래량. 그러니까 무려 730만 주인데
장대 음봉이 위에 꼬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꼬리는 앵커님도 아시지만 음봉 꼬리는 좀 안 좋은 거죠. 네. 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장대 음봉이 위에 꼬리가 나왔고 거래량이 나왔으면 누가 매도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예, 그 아까 전에 그 기술적 지표를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위에 개인들이 물릴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하면서 4,000원, 4,200원대에서 개인들이 물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3,600원 부근대에 그쪽 라인대에서 오면은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발 올려 사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월요일날 장 시작되면은 뭐 3,900원 뭐 이렇게 사지 마시고요. 거기 대비해 가지고 한 5% 정도 이렇게 빠졌을 때 여유 있게 사시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거는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시청자님들께 알려드리고 그 수익률 게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를 좀 늦게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은 밑에서 사시면 충분히 수익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매매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예, 매매 전략은요. 그 일단 매수가는 이제 3,650원 정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 살짝 넘은 4,250원 정해드렸고요. 그 다음 손절가는 3,300원 이렇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님께도 매매 전략 들어봐야 할 텐데요. 매수가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네, 차트를 보시면 현재 그 매수가가 3,050원인데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여기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 안에서 분할 매도 해주고요. 목표가는 제가 4,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4,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2,600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 모두 다음 주에는 좀 기분 좋은 수익률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수익률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의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종현 멘토님이 갖고 오신 종목입니다. 제이콘텐트를 갖고 오셨죠. 메가박스와 관련된 임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호재성 재료 있고요.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650원, 목표가는 4,250원, 손절가는 3,3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님 종목 살펴봅니다. 바이오 스마트 갖고 오셨는데요. 자, 저희가 추천 포인트 한 4가지 정도 집어주셨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양호하고요. 카드 제조 연구개발비가 증가됐다라는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는 3,050원,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600원 제시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명상 전문가님과 박종현 멘토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